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잠시 우리의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볼까요? 쨍한 햇살이 내리쬐던 운동장, 친구들과의 웃음소리, 삐걱이던 낡은 책상,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꾸었던 수많은 꿈들. 누구에게나 학교는 저마다의 의미로 기억될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를 교육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 시스템이 사실은 우리의 잠재력을 가장 크게 제한하는 족쇄는 아니었을까 하는 질문 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탐험하고 질문하고 있는 그대로의 생생한 감각으로 느끼고 싶어하는 타고난 호기심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리는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교실 안 정해진 책상에 앉게 됩니다. 시간표와 시험, 수많은 규칙들 속에서요. 그리고 그곳에서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을 보냅니다. 매일같이 해마다 반복해서 말이죠. 만약 제가 지금 여러분이 나의 것이라고 믿는 많은 생각들, 어느새 잊어버린 수많은 꿈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깊은 불안감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그것들이 우리가 연필을 줄 수 있게 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작동하기 시작한 보이지 않는 거대한 기계에 의해 우리 안에 심어지고 다듬어지고 강화된 것이라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기계가 얼마나 교묘하게 때로는 노골적으로 우리의 삶에 작동해왔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어떻게 그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 자신을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문제의 설명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우리의 마음을 되찾을 수 있는 열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처럼 인간 행동에 숨겨진 층을 탐구하고 우리 삶의 근원을 성찰하는 여정의 열정을 느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이 깊이 있는 이야기가 어쩌면 지금 어딘가에서 홀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는 소중한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학창 시절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잠재력을 깨워주었나요? 아니면 억눌렀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큰 영감과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질문으로 우리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학교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표면적으로 우리는 학교가 교육을 위한 곳, 우리를 삶에 대비시키는 곳이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19세기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정신적 성취는 제도 교육 때문에가 아니라 오히려 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학교를 개인의 해방이 아닌 수능을 가르치는 장소로 보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지식은 시험을 위해 생명력 없는 사실들을 암기했다가 일주일 만에 잊어버리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깊은 사색과 고통, 그리고 삶과의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 얻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위대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 역시 제도 교육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그에게 학교는 평범함을 양산하는 공장이었습니다. 그는 국가교육이 개인을 불필요한 존재로 만들며 비범함이 아닌 평균을 추구한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학교가 우리에게 입히는 첫 번째 상처가 시작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튀는 것을 두려워하도록 배웁니다. 모두와 똑같아지기 위해 스스로를 움츠리고 독창성보다는 수능에 더 높은 가치를 두며 진리를 탐구하기보다는 상장과 좋은 성적을 쫓도록 길들여집니다. 아이가 시스템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들은 손을 들고 허락을 받아야 말할 수 있고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허락을 구해야 하며
몸과 마음이 아무리 불편해도 몇 시간이고 꼼짝없이 앉아 있도록 훈련받습니다.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 조건화입니다. 그 목표는 개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순종적인 노동자, 예측 가능한 소비자, 그리고 조용한 시민을 만들어내는 데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가 여러분에게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내면의 직관을 신뢰하라고 가르쳐준 적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정답을 항상 외부에서 찾고 내면의 목소리를 의심하며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고 경쟁하며 똑같아지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교과 과정에 맞지 않는 호기심이나 창의성을 표현하는 아이들은 종종 문제아라는 딱지가 붙습니다. 너무 많이 질문하는 아이는 골칫거리로 여겨지죠.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경고했듯이 재능 있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맞힐 수 없는 관역을 맞히지만 천재는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하는 관역을 봅니다. 그러나 학교는 종종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바로 그 정신을 벌하고 기준을 지키기 위해 비전을 가진 아이를 억누릅니다. 그 상처는 지적인 영역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도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학창시절에 받았던 성적 때문에 여전히 미묘하지만 끈질긴 부적절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선생님에게 반 전체 앞에서 망신을 당했던 기억 때문에 여전히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그림 그리기를, 글쓰기를, 노래하기를, 혹은 꿈꾸기를 멈춘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단지 누군가가 너는 재능이 없어 라고 말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학교는 우리의 자존감을 성과와 외부의 인정에 연결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인정이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내면은 서서히 움츠러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니체는 통제 시스템이 인간의 약점을 만들어냄으로써 유지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교육 시스템을 포함한 사회가 인간 정신의 야생성을 길들이고 개인을 예측 가능하고 관리하기 쉬운 존재로 만들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학교는 탁월함이 아닌 복종을 위한 훈련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복종은 교실을 넘어 우리 삶 전체로 확장됩니다. 한번 길들여진 우리는 직장 상사, 사회기관, 심지어 소셜미디어의 좋아요로부터 계속해서 인정을 구하며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는 거의 질문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가면을 쓰고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능숙해지지만 그 가면 뒤에 있는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는 점점 더 알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인들이 느끼는 불안, 번아웃, 그리고 실존적 혼란이 어쩌면 개인의 결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할지만 가르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결코 가르쳐주지 않았던 시스템 속에서 보낸 유년기의 증상은 아닐까요? 특히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입시 경쟁, 소위 입시 지옥을 경험한 우리 한국인들에게 이 이야기는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정해진 답을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외워야 하는 주입식 교육 속에서 우리의 고유한 질문과 창의성은 얼마나 많이 억압되었을까요? 좋은 대학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소중한 꿈들을 마음속 깊이 묻어야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니체와 쇼펜하우어가 진정한 지식에 이르는 길로서 고독, 자기 성찰, 그리고 고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오직 무리의 생각에서 벗어날 때만이 인간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학교에 두고 온 당신의 일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제 그것을 되찾으러 돌아갈 시간이 아닐까요?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현대 교육 시스템은 지혜를 키우거나 영혼을 깨우려는 열망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산업혁명 시대 공장에서 규율 있고
시간을 잘 지키며 순종적인 노동자를 대량으로 필요로 하던 시기에 등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학교는 계몽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산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학교 곳곳에서 공장의 청사진이 남긴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작업 교대를 알리는 종소리, 획일적인 교복, 줄지어 늘어선 책상들, 표준화된 시험, 그리고 조립 라인처럼 분리된 과목들. 학생들은 열정이나 능력에 따라서가 아니라 마치 성장이 유기적인 과정이 아니라 기계적인 과정인 것처럼 나이에 따라 분류됩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하는 법이 아니라 지시를 따르는 법을, 창조하는 법이 아니라 복제하는 법을 훈련받았습니다. 니체의 말처럼 이것은 개인에 대한 집단의 승리입니다. 학창시절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해하기보다는 암기하는데, 질문하기보다는 반복하는데, 탐험하기보다는 수능하는데 보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진정한 대가는 우리가 배운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우지 못한 것에 있습니다. 학교는 감성지능을 가르치지 않았고 삶의 의미에 대한 실존적 탐구를 장려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진정 누구인가? 또는 너는 무엇을 위해 고통을 감수할 만큼 깊이 사랑하는가? 와 같은 질문 대신 우리는 18살이 되면 성적, 명성 또는 현실적인 이유에 근거하여 직업 경로를 선택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제는 아직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것만큼이나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것에 대해 아직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는 그런 생각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수능을 보상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불꽃은 서서히 희미해집니다. 하루에 100번씩 왜? 라고 묻던 아이는 어느새 이거 시험에 나와요.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묘하게 이루어지는 정신의 파괴입니다. 그리고 이 파괴는 졸업과 함께 멈추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살아남은 학생들은 종종 실패에 대한 두려움, 권위에 대한 의존, 불확실성에 대한 불편함과 같은 깊은 상처를 안고 성인이 됩니다. 그들은 직업적으로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공허함을 느끼고 쉴 새 없이 목표를 추구하지만 결코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지 의아해합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은 그들에게 어떻게 사는지를 가르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어떻게 기능하는지만 가르쳤을 뿐입니다. 니체는 이것을 진정성의 죽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사회의 가치가 우리 자신의 가치를 덮어쓰도록 허용할 때 우리는 진정한 본성으로부터 멀어지고 다른 사람이 쓴 각본 속의 배우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절된 사실들의 암기가 아니며 성적을 위한 추구도 아닙니다. 진정한 교육은 무엇을 생각할지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배우는 기술입니다. 그것은 내면 세계를 가꾸는 것이며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아이디어들을 탐험할 용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한 헌신입니다. 위대한 심리학자 카를 융은 일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다른 무언가가 되도록 만들어진 사람이 어떻게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을까요? 고대 그리스에서 교육, 즉 파이데이아는 관료적인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형성하는 신성한 과정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철학, 시, 음악, 윤리, 그리고 체육이 포함되었습니다. 목표는 단지 시민을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을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 비전을 잃어버렸고 그 상실은 심각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신의 믿음에 대해 진정으로 의심해 본 적이 없고
의심과 자기 성찰이라는 어두운 숲을 헤매본 적이 없는 사람은 더 쉽게 조종당하고 더 쉽게 두려워하며 더 쉽게 통제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내면의 나침반이 없고 오직 외부에서 주어진 각본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와 같은 철학자들이 영적인 반란을 주장한 이유입니다. 무정부 상태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가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거의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유를 찾는 것은 학교가 줄 수 있는 것 이상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혁명을 필요로 합니다. 이제 급진적이지만 해방적인 진실과 함께 시작합시다. 당신이 학교에서 받은 고통은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틀에 맞추기 위해 고안된 시스템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당신 안에 만들어진 것은 해체될 수 있고 묻혔던 것은 다시 기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우리는 수년간의 제도 교육을 통해 우리에게 강요된 가장 큰 신화 중 하나, 즉 불편함은 피해야 할 대상이라는 생각에 맞서야 합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확실성을 추구하고 익숙한 답에 매달리며 실패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실수는 처벌받고 빠른 답이 없는 질문은 무시당했습니다. 우리는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도록 배웠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에게 질문하고 의심하고 고통받는 불편함은 결점이 아니라 길이었습니다. 그는 춤추는 별을 낳으려면 반드시 자신의 내면에 혼돈을 품어야 한다고 썼습니다. 그 혼돈, 혼란, 내적 갈등, 명확한 답이 없는 타오르는 질문들은 약함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의 원재료입니다. 그러나 학교는 우리에게 정반대를 가르칩니다. 지식은 깔끔하고 직선적이며 최종적인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종류의 진짜 지식은 종종 지저분하고 순환적이며 미완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학위를 가지고 학교를 떠나면서도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진정한 교육, 즉 자기 교육은 주어질 수 없으며 고독과 성찰, 그리고 용기 있는 탐구를 통해 얻어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카를 융은 우리가 억누르라고 배운 우리 자신의 부분들, 즉 우리의 야생성, 감정, 개성이 사라지지 않고 그림자 속으로 가라앉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십 년 동안 조용히 기다린다고 말이죠. 학교와 같이 특정 행동에만 보상을 하고 다른 행동은 벌하는 시스템 속에서 이 그림자는 태어납니다. 우리가 이러한 억압에 따라 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방인이 됩니다. 우리는 행동하지만 느끼지 못하고 연기하지만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시험이나 직함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던 꿈과 열정에 대해 속삭였던 내면의 목소리를 잊어버립니다.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 우리는 그림자와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가 숨기도록 배운 우리 자신의 부분들, 즉 분노, 갈망, 규칙을 깨고 더 깊은 무언가를 따르고자 하는 욕망을 빛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일단 학교가 가르친 것을 버리기 시작하면 세상은 매우 다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루 8시간 동안 조용히 앉아 있도록 태어난 것이 아니며 당신의 가치는 학점으로 측정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능은 논리적이거나 수학적인 것이 아니라 감성적, 직관적, 창의적 또는 영적인 것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해방적인 부분입니다. 일단 이 진실을 되찾으면 어떤 기관도, 학위도, 권위도 다시는 당신에게서 그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첫째,
고독을 받아들이십시오. 쇼펜하우어와 니체 모두에게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해방이었습니다. 그것은 기대의 소음 없이 다시 자신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신성한 공간이었습니다. 니체는 자기 자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자는 명령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때때로 당신이 배운 모든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둘째, 빅토르 프랭클이 말한 의미치료, 즉 의미를 추구하는 일에 참여하십시오. 프랭클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살아갈 이유가 있다면 인간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의 이유는 교과서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고통, 질문, 가장 깊은 갈망 속에서 발견됩니다. 교실이 아니라 삶 자체의 불길 속에서 단련됩니다. 셋째, 우리는 마음과 몸, 지성과 직관 사이에 끊어진 연결을 회복해야 합니다. 현대 교육은 지성을 숭배하고 몸과 마음, 영혼을 무시합니다. 우리는 머릿속에서 살도록 배웠지만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되찾기 위해서는 당신의 몸, 에너지, 리듬, 그리고 열정을 되찾아야 합니다. 생각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움직이는 것, 당신을 흥분시키는 것, 당신을 지치게 하는 것, 그리고 남들이 무엇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기 전에 당신이 사랑했던 것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당신은 자신에게 허락해야 합니다. 틀릴 수 있는 허락,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허락, 당신의 길이 아니었던 길에서 걸어 나올 수 있는 허락,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허락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가르치는 가장 위험한 거짓말은 한번 뒤처지면 너무 늦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기에 너무 늦은 때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깨달음에 도달했습니다. 그 깨달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시스템에 맞춰지도록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뛰어넘어 성장하도록 태어났습니다. 쇼펜하우어와 니체는 시스템이 본질적으로 당신을 온전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시스템은 통제하고 표준화하고 제한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표준이 아니며 기계가 아닙니다. 당신은 단순히 기능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깨어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깨어남은 나는 무엇을 믿도록 훈련받았는가? 라고 더 이상 묻지 않고 대신 나에게 깊고 진정으로 진실인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묻기 시작할 때 시작됩니다. 니체는 이 순간을 리버맨시의 탄생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는 피상적인 의미에서 완벽하거나 우월한 인간이 아니라 사회의 규칙이 아닌 자기 영혼의 불꽃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창조하고 무리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처음부터 구축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반란을 위한 반란이 아니라 거짓된 정체성, 거짓된 의무, 그리고 거짓된 꿈으로부터의 자기 해방입니다. 학교가 우리를 가장 크게 실패시킨 지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학교는 우리에게 고통을 피하라고 가르쳤지 그것을 이해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답을 외우라고 가르쳤지 질문 속에서 살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은 다르게 살기 시작합니다. 실패하고 목소리를 내고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 당신이 배우도록 강요받았던 두려움이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니었음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빌려온 것이고 강요된 것이며 연습된 것이었고 이제는 버릴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 자신의 스승이 됩니다. 당신 자신의 교육을 만들어갑니다. 자격증의 형태가 아니라 호기심의 형태로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혼을 움직이는 것을 읽고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는 것을 공부하며 삶으로부터, 고독으로부터, 침묵으로부터, 아름다움으로부터, 그리고 고통으로부터 직접 배웁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 자신의 권위가 됩니다. 당신의 가치를 기관이나 이력서, 타인의 인정에 맡기는 것을 멈춥니다. 이미 당신인 존재가 되기 위해 허락을 구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의 온전함을 처음부터 보지 못했던 공간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움츠리는 것을 멈춥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의미를 선택합니다. 물려받거나 다운로드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성찰을 통해 진짜가 되어가는 느리고 신성한 작업을 통해 그것을 창조합니다. 니체는 허물을 벗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 마찬가지로 의견을 바꾸지 못하도록 방해받는 정신도 정신이기를 그만둔다고 경고했습니다. 당신은 벗어 던져야 합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을, 뒤처지고 있다는 목소리를, 권위만이 가치를 부여한다는 믿음을, 그리고 학교가 당신에게 기대했던 존재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수치심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벗어 던짐 속에서 당신은 시스템보다 더 오래되고 규칙보다 더 야생적이며 성적보다 더 살아있는 당신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교육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최종적인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끝나지만 교육은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형태의 교육은 삶 그 자체입니다. 니체는 내 자신이 되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당신의 과제입니다. 교사나 시스템이 아닌 삶 그 자체가 당신에게 주는 과제입니다. 그리고 시작하기를 거부하지 않는 한 당신은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시작하십시오. 당신을 두렵게 하는 질문을 던지고 당신에게 도전하는 작가들을 읽으십시오. 아무도 박수치지 않지만 당신의 영혼이 노래하는 공간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당신의 교육을 야생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며 아름답게 만드십시오. 무엇보다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결코 망가진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기대와 조건화, 그리고 말하지 못한 꿈들의 무거운 침묵 아래 묻혀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떠오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훈련받은 학생으로서가 아니라 당신이 태어난 인간으로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깁니다. 만약 당신이 시스템의 산물로서의 삶을 멈추고 당신 자신의 영혼이 창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당신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 무언가를 흔들었다면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고 공유함으로써 더 많은 영혼을 깨우는 이 움직임에 동참해 주십시오. 세상은 더 많은 수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살아있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아마도 우리가 결코 배우지 못한 가장 위대한 교훈일 것입니다. 깊이 질문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며 결코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